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진행을 맡은 서울국제고등학교 2학년 박채린입니다.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나뭇잎들이 가을 향기를 물씬 풍기는 10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으신지요? 가을이 오자마자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아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10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서서 여유를 갖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서울학생 굿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2011 서울장애학생 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대회였는데요. 앞으로도 장애아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러한 체육대회가 계속되길 바라며 잠신고등학교 김영석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동주최하는 2011년 서울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2011년 서울 장애학생 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은 환영 인사와 축하 공연으로 그 열기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어울림 축제로 서울 전역에서 참가 신청한 1,200여 명의 장애학생과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합니다. 즐거워요. 네, 또 무료로 또 시에서 해주니까 돈 들여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시간 내서 와서 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는 도전 기네스 대회 및 한마음 명랑올림픽으로 단체 줄넘기, 공주님 모시기, 줄다리기 등 참가자 전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이 진행됩니다. 또한 노래장 및 레크레이션 등 참가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를 더욱 알차게 해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음에 내년이나 또 열리거나 계획 같은 게 네,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실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이나 뭐 서울시가 됐든 체육회가 됐든 내년에도 좀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시면 매년 하고 싶습니다. 10년, 20년, 30년 쭉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장애인들 참가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신청했는데 저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어울려서 놀고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또 참가하고 싶어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장애학생 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대회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주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많은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장애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굿센 방송기자단 백병석이었습니다. 굿센 방송에서도 좋은 독서 습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독서토론 논술대회가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습관, 감명 깊게 읽은 책 등을 소개하고 추천 도서에 대한 논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된 대회 현장에 서울 여의도초등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은 독서토론 독서논술 대회의 개회식이 열린 윤중초등학교의 강당입니다. 개회식이 끝난 후 해당 교실에서는 독서토론과 독서논술 대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뭐 특별하게 미리 써보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집에서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대회에 참가한 소감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남부에서 주관하는 학교의 대표들이 다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긴장도 되고 나름대로 잘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토론대회는 자신의 독서수가, 감명 깊게 읽은 책 등을 소개하고 추천 조사에 대한 논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 우리나라가 아닌 먼 나라에서 희생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이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독서 능력 평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읽었는지를 간단하게 평가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의 쪽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구로 초등학교에서 온 이상욱입니다. 저는 문재인, 이태석 신부가 먼 나라에서 희생한 것은 어떤 가치인가에 대하여 저는 교훈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는 우리나라도 아닌 수단 통제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서울 학생들의 독서 습관 생활화 및 판단력 제고는 물론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어떻게 되세요? 대회에 참가하니까 처음 학교 대표 뽑혔을 땐 되게 재밌고 신났는데 막상 뽑혀서 여기 와서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돼요.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어떻게 되세요?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그 이태석 신부가 쓴 친구가 되어주실래를 읽고 나서 이태석 신부는 요즘 바라만 본다는 신조어로 톰스 바보라고 막 느껴지고 이태석 신부같이 부와 명예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10월 독서를 가까이 하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 도봉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9일 도봉동 무스골 다락론 일원에서 벼베기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봉초 학생들이 직접 모내기한 후에 우렁이 농법으로 논을 가꾸어 수확을 결실을 맺게 된 것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가꾸고 길러 수확해 봄으로써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태체험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독서와 공부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10월 5일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얘기인데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전기가 10월 24일 전 세계에 동시에 발매되었습니다.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싫어한 잡스, 식이요법 등으로 치료하느라 췌장암 수술을 9개월이나 미뤘다는군요. 잡스는 또 창의력보다는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을 경멸했다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2학년도 수능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시험장에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를 절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실수로 이들 물품을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하기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군요. 시험날 잠깐의 실수로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 절반 이상이 건국시조인 단군과 기념일인 개천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홍익교원연합이 지난 8, 9월 전국 9개 지역 초, 중, 고등학생 1,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같이 조사됐다고 하는군요.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와 생일조차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사교육 부담으로 부모님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1990년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자 국가가 책임지던 교육비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나 평양 등 대도시에서 개인 지도를 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20 내지 3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교 출석률도 낮아져 지방에서는 결석하는 학생이 학급당 3분의 1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교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산과 들, 나무들이 붉고 노란 단풍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철,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독서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우리 학생들, 특히 수험생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면서 동시에 나태해지기도 쉬운 요즘과 같은 때일수록 자신을 향한 위로와 격려로 마음을 다잡고 때때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넷째 주 서울학생 굿센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